안녕하십니까. 2주 발표자 엄수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시흥시 백오초등학교 현상 설계안을 바탕으로 랩이 공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목차는 개요, 모델링, 마무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요에서는 전반적인 목표와 업무 분담에 대해서, 그리고 모델링 파트에서는 구조, 건축, 그리고 검토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IM, 랩빗은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정확하고 빠른 도면의 구현과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런 정보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공기 단축, 노동력 절감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BIM은 건축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디지털 건축 프로세스를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그런 전환 설계가 아니라 통합 설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BIM에 대한 상세 수준을 미국에서는 LOD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내에서 BIL 30으로 명시되고 있는 수준인 LOD 300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실시 설계 수준에서 필요한 부재 존재 표현, 그리고 부재 수량, 방향 표현 등 이런 지형 및 공간의 좌표화를 함께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선정한 프로젝트는 시흥시 백오 친도시에 위치한 백오초등학교 현상설계안인데요. 13,000제곱미터의 대지 면적 내에 건폐율 34.64%의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용적률은 86.16% 정도로 산정되었고요. 저희는 이 건축물 모델링을 층별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1층, 그리고 2, 3층, 4층부터 옥상층, 그리고 코어와 지형 작성으로 구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구분된 층마다 인면 요소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자 작업하기 위해 층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작업은 총 12일이 소요되었고 초반에는 유형 편집 및 도면 정리, 그리고 서버 구축을 통해서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구조, 건축 모델링을 공동 작업을 통해서 완성해 나갔는데 담당한 층이 끝나면 이제 팀원들끼리 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진행했고 이번 주 1일부터는 함께 간섭 및 충돌을 체크하고 도면화 및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기존 현상 설계안에서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획한 곳은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교사동 말뚝 기초, 두 번째는 전체 구조 프레임,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관 3부 트러스인데요.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동 8 말뚝 기초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위치한 백오 친도시의 경우에는 간척지로 연약 지반에 대한 그런 지반 부동 침하 및 액상화를 고려한 그런 파일 기초 형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일을 만들기 위해 이제 모델링 전에 기초 패밀리를 작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단면에서 보시면 말뚝이 안방까지 지지되어 있는데 이는 연약 지반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실제 현상 설계안에서도 깊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안방 깊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체 구조의 골조 프레임입니다. 교사동에서는 보이시는 세 동의 코어와 함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구성해서 모델링을 했는데요. 이러한 구조 프레임을 작성하면서 기존 도면에서 발견했던 오류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기존 도면대로 모델링을 작성하게 되면 수직 기둥열이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없고 이제 이 부분을 맞추는 수정 과정이 필요해서 모델링 과정이 꽤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체육관 상부 트러스인데요. 이제 실내 일체형으로 트러스를 작성을 했을 때 트러스들이 이제 교차하는 부위에서 트러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모습을 나비스워크를 통해서 피드백을 했고 이제 이 부분을 분할 작성을 하면서 서로 간섭을 제거해서 구조 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구조 모델링을 바탕으로 도서화한 평면도인데요. 이제 기초 구조 평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일 기초를 도면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층 구조 평면의 경우에는 도면에 나타난 구조 기둥과 구조 프레임에 대한 일람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제 건축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에 앞서서 구조부터 건축 외피까지 그런 시공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기초부터 기둥보, 슬래브까지 전부까지 동일한 유형으로 파설이 되고 5층까지 파설이 끝난 뒤에 건축 외피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구조계획 다음 건축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별 개요는 이러합니다. 각 층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학년 유형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어서 이제 2층과 3층의 경우에는 외부 데크로 이제 외부 식당과 실내 체육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건축 계획을 도서한 평면도인데요. 각 층의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아이소메트릭과 내부 투시도를 첨부했습니다. 1층의 경우 유치원으로 쓰이는 별관이 좌측 하단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제 별관 유리실 내부에서 본 내부 뷰입니다. 그리고 1층에 위치한 1학년 일반 교실을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 유닛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이제 저학년 교실의 경우 이 유닛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면적은 62.76제곱미터에 교실 바닥 마감은 시장 강화 합판으로 그리고 벽 마감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2층 평면도에서 보시면 교사동 중앙 부분에 이제 포켓 쉼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을 제작했고요. 이 공간에서는 휴게, 놀이, 토론 등 그런 다목적인 공간으로 1학년과 2학년층이 이제 교차되는 부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 안쪽에서 본 내부 뷰고요. 따라서 3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동일하게 거대한 복도를 따라서 교실들이 클러스터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제 복층형으로 된 도서관이 나타나는데 도서관의 경우 2층과 3층이 내부 계단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내부 투시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3층 외부 데크에서 진입할 수 있는 체육관은 이제 내부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사실 가장 중점적인 공간은 저 단면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교사동 중앙부는 2층에서부터 5층까지 연속적인 오픈 계단을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층의 창을 통해서 채광이 유도되고 또 계단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아이디어 스텝에서는 그런 그룹 활동과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뷰를 볼 수 있고요. 레빗 모델링을 바탕으로 인면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피 재질의 경우에는 밝은 금속 패널을 전체 교사동에 두르면서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주었고 청색 계열 금속 패널과 철제 스터드 페인트 마감으로 특별 실드를 하이라이트했습니다. 여기까지 백오초등학교 외부와 내부를 담은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뷰고요. 이제 2층 외부 데크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 주 진입로로 사용되었고 이제 식당층 아래에 있는 외부 주차장 그리고 이제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별관의 이미지입니다.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이랑 연결되는 이 유기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교사동 2층에서 도서관 내부로 진입하는 영상인데 이 공간은 이제 전면 커튼월로 마무리를 했고 내부 공간을 통해서 3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실 유닛이고요.
이 부분이 이 학교의 중심 공간인 중앙계단입니다. 이런 벽의 개구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계단을 따라서 있는 이런 내부 스텝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화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3층 외부 데크에서 체육관 내부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항구는 이제 플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직창을 통해서 채광을 유도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최상층인 옥상층인데, 이 부분에 있는 측광창이 아까 중앙부에 이제 채광을 하는 창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끊겼는데 일단 이렇게 모델링을 전부 완료한 뒤에 나비스워크를 통해서 구조 간, 건축 간 충돌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둥과 상부 슬랍의 충돌, 그리고 바닥과 바닥과의 충돌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을 조원들과 확인하고 나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동작업 자체도 처음이었고,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통합 설계 과정을 진행을 해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에 설계 전문가로서 놓쳐왔던 그런 구조적인 부분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